자, 36페이지. 자, 최치무신정권 얘기를 저번 시간에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최충원, 그리고 최우. 요 최우가 집권하고 있을 무렵에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때 고려 정부가 선택한 방법, 어디로 들어갔죠? 강화도 섬으로 숨어 들어갔죠? 그죠? 자, 우리 수도 옮기는 걸 천도라고 하죠? 그죠?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이 몽골 군대의 침략을 이제 견뎌냈죠. 자, 몽골은 처음부터 이제 그 고려 조정이 다시 개경으로 나올 때까지 30년 동안 일관되게 한 가지 요구를 했어요. 왕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직접 나와가지고 몽골의 황제를 만나러 오라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육지로 나와서 친조, 친히 몽골의 그 칸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고려 조정은 이 얘기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듣고 계속 강화도에서 버텼죠. 그죠? 자, 그렇게 1232년에 요 강화도로 들어가서 자, 나중에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127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을 버틴 거예요? 38년을 이 강화도에서 버틴 거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 강화도에서 여러 집권자들이 또 죽고 태어나고 이어받고 권력이 계속 또 이어가요. 네. 자, 먼저 강화도 처음 들어갔을 때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어요? 최우라는 인물이었죠. 최충원 때 아니죠.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 때 처음으로 강화도로 들어갔어요. 자, 최우가 했던 일. 자기 집에다가 인사권 행사하는 뭐를 만들었죠? 정방을 만들기도 했고요. 직접 본걸로 출근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이제 관리들이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최우한테 도장을 받아가는. 그리고 자기를 지킬 부대, 무슨 부대를 만들기도 했죠? 삼별초라는 부대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 삼별초는 원래 야별초라고 불리던 부대. 예. 밤에 최고 권력자 최훈의 집을 지키던 경비 부대인데 별초라고 하는 게 가려서 뽑는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최후가 언제 또 암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가병, 네, 저 보디가드 부대를 야별초라고 불렀는데 이 야별초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었죠. 여기다가 몽골이랑 전쟁 도중에 몽골에게 항복, 몽골에게 이제 잡혔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여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신의군이라고 불렀는데 이 세 개의 군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삼별초라고 불렀죠. 네. 자, 이 삼별초는 도방과 더불어서 이 최씨 무신정권, 그러니까 무신집권자들을 경호하는 경호부대였어요. 그리고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무렵에 계속 이 몽골이 쳐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니까 자, 요거 우리 부처님의 힘으로 한번 몽골의 침략을 물리쳐보자 해가지고 자, 이 새로운 이제 불경을 하나 만들어내죠. 원래 고려 초기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자, 거란족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어보자 해서 만든 저 불경이 있었어요. 그게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불경이었어요. 여기서 초가 무슨 초자일까요? 처음 초자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려요.
그래서 최후 때 다시 한번 대장경을 만들어요. 제조 대장경. 여기서 제가 무슨 자일까? 제시작. 그러니까 두 번을 뜻하겠죠? 다시 만든 대장경. 이 대장경 판이 한 8만여 개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장경을 무슨 대장경이라고 하죠?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이게 어디 보관돼 있어요, 지금은? 그쵸. 합천의 해인사에 보관돼 있죠. 최후가 1219년부터 1249년까지 딱 30년 집권을 해요. 자, 그리고 수명이 다 돼서 죽어요. 자, 최후에게는 안녕. 적자가 없었어요. 적자는 정식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죠? 적자가 없고 첩의 자식만 있었어요. 엄마 그 최후애가 술집 여자랑 만나가지고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큰 아들이 만종, 둘째 아들이 만전이었어요. 자, 근데 둘 다 망난이었어요. 개망난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망난이었단 말이에요. 자, 사고만 치고 이러니까 얘네들 아무래도 가망이 없어 보여가지고 최후가 얘네 머리를 깎게 한 다음에 절에 들어가서 스님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최후 아들이니까 그냥 스님을 시킨 건 아니고 뭐 단속사라든지 그 쌍봉사 같은 큰 절에 주지 스님을 시켰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 있죠? 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주지 스님이에요. 근데 주지 스님을 시켜놨더니 또 그 절에서 있는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고리대금 수채놀이죠. 그런 짓들을 해가지고 또 욕을 많이 먹었다. 아무튼 문제가 많은 두 아들이었는데 최후가 이제 말년에 아들도 없고 자기 이제 몸이 점점 약해가니까 자, 마음이 약해졌어요. 원래 자기 사위, 딸의 남편한테 권력을 물려주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 만종과 만전 중에서 둘째가 좀 나았단 말이에요. 이 만전을 골라서 한속을 시켜요. 선생님 봐봐. 한속이 뭘까요? 한속. 자, 스님 되면은 먼저 뭐부터 해요? 스님 되면. 머리 깎죠. 머리 깎고 어디 들어가 살죠? 그쵸.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살죠. 그러면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이제 그 스님이 되면 속세와의 인연은 다 끊는 거예요. 속세 인연의 대표적인 두 분 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스님이 된다고 쳐봐. 그러면은 저 어디 뭐 여기 대모산에 불국사도 어디 절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 되는 의식들이 있어요. 이 팔뚝을 지진다든지 아니면 여기 정수를 지진다든지 뭐 그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향으로 지지는 거. 그게 이제 기독교로 치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 뭔지 알아요? 물 뿌리는 거? 자, 그거 소비 연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속세에 선생님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엄마 아빠랑은 인연을 끊는 거예요. 네. 부처님 제자가 되는 순간. 그러면서 법명을 받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그 부처님 제자, 그 부처님 자식의 이름을 받는데 그게 만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후가 자기 아들 이 만전한테 권력을 물려주려고 얘를 다시 머리를 기르게 해가지고 절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걸 환속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새로 정한 이름이 최항이었어요. 최후의 아들 이름 뭐라고요? 최항. 자, 이 최항 때는 뭐 큰 별일은 없었고, 최항이 한 아버지 죽고 나서 한 8년 정도 권력자로 있었어요. 아버지 이어받아가지고 삼별초를 이제 이끄는 최고 책임자이기도 했고, 교정도감이라는 그 기구의 책임자 교정 별감자를 맡으면서 아버지 뒤를 이었고, 최항이 또
정식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최양이 죽으면서 첩의 자식한테 또 그 자기 권력 자리를 물려주는데 그 권력자가 최의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최항이나 최의는 이 최우나 최충원에 비하면 능력이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빨리 와. 그래서 이 최항과 최의는 겨우 권력만 좀 유지하고 있다가 쿠데타를 당해요. 쿠데타가 뭐예요? 반란이죠, 반란. 아랫사람, 윗사람 치는 거죠. 김준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최의를 제거하고 권력을 이어받는다. 이 김준이라는 사람은 고려사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 김준이 어떻게 했대요? 주살이 뭐죠, 주살? 죽이는 거죠? 네. 최씨 정권의 마지막 권력자 최희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대.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김준은 원래 김인준이었대요. 아버지, 그렇죠. 저기 김준의 동생 김승준이라는 사람도 나왔죠, 또. 그리고 아버지도 천예예요. 그 천예가 뭘까, 천예. 그쵸. 노예, 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김준은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용모가 어땠대요? 네, 잘생겼다는 거예요. 성격도 어땠대요? 그하여 아랫사람들한테도 겸손했대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나름 외모도 준수하고, 무예도 좀 탁월하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인기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저축은 안 했대요. 네. 자, 술수를, 자, 국권, 나라의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범상치가 않았나 봐요. 네. 박송비와 여기서 최이는 최우입니다. 최우. 그러니까 최우 때부터 눈에 들어가지고 최우 집에서 그 여러 일들을 맡아보면서 어느 정도 그 권력에 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 김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읽어보세요. 자, 김준은 자, 최우가 총애하는 첩 누구? 안심이라는 여자랑 뭐 했대요? 자기 주인의 애첩이랑 바람을 핀 거예요. 이거 좀 어떤 느낌이에요? 안 좋죠. 예.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좀 도덕적이지 않죠. 그죠? 주인의 여자를 가로챈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죽을 죄인데, 원래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배됐다가, 그래도 몇 년 뒤에 어떻게 됐대요? 돌아왔대. 자, 최우는 고려사의 최이로도 등장한다니까 최우라고 읽을게요. 최우가, 자, 최양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 망난이었는데 뭐가 됐었다 그랬죠, 아까? 스님 됐다가 환속해가지고 최양이란 이름을 받았다 그랬죠? 네, 계속 읽어보세요. 최양이, 그러니까 능력은 좀 있었나 봐요. 계속 읽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김준이라는 사람은 최양이 죽고 새로 권력자가 된 최이 밑에 있다가 자, 이 최이가 자기를 안 좋아하고 딴 사람을 더 좋아하고 신임하니까 마음에 불평을 품었다고 하죠. 네.
자, 그래서 이 김준이 결국은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네, 이, 네, 이 최의라는 이 사람을 네, 제거하게 되는데, 이거 잘 읽으면 좀 기니까, 일단 요거 보세요. 이 김준이 최의를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가 된다. 네. 자, 그리고 한 10년 정도 김준이 권력을 이제 휘두르게 되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고종 45년, 읽어보세요. 1258년 김준은, 그쵸. 자,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최희를 죽인 거죠. 최씨 무신 정권이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최고 권력자가 된 거는 김준이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김준이 나아가 말하기를 최이는 생민들을 돌보지 않고 굶어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면서 곡식을 내어 구휼하지 않았으므로 저희들이 의로써 일어나 그를 죽였습니다. 청컨대 곡식을 내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시어 인망을 위로하시오소서라고 하였다. 곧 장군으로 제주되고 미사공신의 칭호를 하나 받았으며 공문을 책정할 때는 2등으로 하였다. 조금 뒤에 우호승선에 임명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권력자를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가 된 김준. 자, 근데 이 김준이 최고 권력자가 된 다음에, 좀, 고려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요. 일단은, 당시, 몽골이 고려에 6번을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쳐들어갔다가 물러가고, 쳐들어왔다가 물러가고를 반복하는데, 자, 요 무렵에 몽골에서 몽케라는 사람이 칸이었어요. 칸은 뭐죠, 칸? 왕이죠, 왕. 몽케 칸이 당시 송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다가 부상을 당한 다음에 죽어요. 그 다음에 몽케칸의 동생이었던 쿠빌라이, 그리고 막내 동생이었던 아릭부케. 이 둘이 한 자리를 놓고 내전이 벌어져요. 몽골 안에서. 자, 몽골이 이전부터 계속 고려 왕들한테 요구했던 게 뭐라 그랬죠? 네 글자? 이거였죠, 이거.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뭘 요구했다고요? 그죠? 이 출육이라고 하는 거는 강화도에서 나와서 친조는 뭐라 그랬어요? 친조. 육지로 나온 다음에 친조는 몽골 칸을 만나러 직접 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고려가 여기에 응했다 그랬나요? 응하지 않았다 그랬나요? 응하지 않았죠. 계속 버텼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30년을 버티다가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끝이 나면서 당시 왕이었던 고려의 고종이 이제 더 이상 무신 집권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기가 싫은 거예요. 30년 동안 강화도에서 계속 이제 신하들한테 시달려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었던 태자, 자기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자기 아들이었던 태자를 보내요. 육지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몽골 칸을 만나러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종의 아들인 이 태자가 자, 그 육지로 나와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당시 이 몽골의 칸을 만나러 가요. 자, 근데 그때 마침 이 몽케 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몽케 칸이 죽고 나서 다음 칸이 결정되지를 않고 몽케 칸의 동생들끼리 서로 칸이 되겠다고 내전이 벌어집니다. 자, 이 태자, 졸지에 지금 이지선다를 하게 생겼어요. 자, 지금 중국을 갔으니까 누군가를 만나긴 만나야 되죠. 그죠? 자, 근데 둘이 내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태자는 쿠빌라이를 만날 건지 아리쿠케를 만날 건지
갈등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때 태자가 누굴 선택했을까요? 쿠빌라이를 찾아가. 자, 이때 쿠빌라이가 엄청 기뻐했다 그래요. 자,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고려 왕이 그 몽골이 그렇게 노력해도 끝까지 항복 안 하던 고려 왕이 나한테 와서 했다. 자, 그러면서 엄청 기뻐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고려를 이제 정복하게 되면 고려한테만큼은 몽골식으로 머리를 깎던지 뭐 여러 가지 그 몽골이 그동안 정복한 나라에게 해오던 이런 것들을 가하지 않겠다. 고려만은 우리가 특별히 배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쿠빌라이가 나중에 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몽골의 대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몽골이 세운 나라 이름이 원나라예요. 무슨 나라? 원나라. 이 쿠빌라이는 원나라의 세조가 돼요. 세조. 너희 그 태정태세 문단세 들어봤죠? 이 원나라의 세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쿠빌라이가 당시 태자였던 훗날의 원종이 되는 이 고려 왕한테 약속한 이야기를 세조 구제라고. 고려는 너희 먹고 입고 생활하는 스타일을 몽골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태자가 쿠빌라이를 찾아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얼떨결에 이 훗날 원종으로 즉위하는 이 고려 태자가 줄을 잡았는데 썩은 줄을 잡은 거예요?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 동아줄을 잡은 거죠.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태자가 귀국을 해요. 자, 귀국을 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빨리 앉아. 왕이었던 고종이 죽고 이 태자가 원종으로 즉위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이 고려 왕들이 이 무신집권자들 말을 안 들어요. 일단은 지금 태자가 저 몽골의 그 칸 경쟁에서 승리한 이 쿠빌라이를 만나고 왔죠. 그죠? 저 문 좀 닫아. 자, 뒤에 든든한 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무신집권자들 말을 안 듣고 왕들이 뭐랄까 조금 이제 슬슬 내가 고려 왕인데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김준 정권이 10년을 가거든요. 짧은 세월은 아니었죠. 원종이 이 원종이 쿠빌라이를 만나고 돌아와서 왕이 된 게 1258년. 자, 그래서 이때 아무튼 그 원종과 김준 그 최고 권력자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에서 또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 김준이 최고 권력자일 때 있었던 요 기사기도 해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몽고 황제가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사 왕이 대관전에서 몽고 황제 조서를 받았는데 조서에서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조근하는 것은 자, 지금 볼게 한번 다 이거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몽고 황제가 누굴까요? 이 사람. 쿠빌라이에요. 쿠빌라이. 그 내전에서 승리한 쿠빌라이가 왕의 입조. 여기 왕은 누굴까요? 원종이에요. 원종. 그 왕의 입조는 뭐죠? 입조? 몽골의 수도에 가가지고 황제를 만나는 거를 입조라고 불러요. 조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원종은 왕이던 시절에 쿠빌라이를 만났어요? 태자 시절에 만났어요? 태자 시절에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이 되고 나서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왕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를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와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원종이 왕이 된 이후에도 강화도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조를 하러 가요. 자, 30년 동안 고려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태자 시절에 한 번 몽골 황제를 만났던 원종이 직접 나와가지고 입조를 하러 간 거예요. 내가 부족한 몸으로 사만의 임금이 고려의 임금이 돼서 통치한 지 5해가 되었다. 사직과 만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차 말리나 되는 먼 곳에 친조하러 가려고 하므로 마땅히 은혜를 나라 안팎에 베풀려고 한다. 뭐 죄수를 사면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슬슬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고려가. 그 전에 강경하게 강화도에서 버티고 항복 안 하겠다.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저항 자세에서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죠? 슬슬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태자 시절에 원종이 쿠빌라이를 만났고 심지어는 이제 왕에 즉위한 다음에도 몽골에 가가지고 쿠빌라이를 만나러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원종이 쿠빌라이를 만나고 왕이 된다 만나고도 돌아왔어요. 하지만 고려는 끝끝내 완전히 항복한 거나 만약에. 자, 만약에 완전히 항복한 거라면 일단 강화도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강화도에 있는다는 건 언제든 다시 한번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고려 원래 수도인 개경으로 환도를 해야지만 몽골 입장에선 숙제가 끝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개경으로는 끝끝내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원종이 쿠빌라이 만난 다음에 고려로 돌아와가지고 강화도로 또 쏙 들어가고. 근데 그때 강화도로 왜 들어갔을 거야, 다시? 누구 눈치가 보이니까. 그치. 무신집권자들 눈치가 보이니까 아직은 고려 왕이지만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강화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쿠빌라이는 그게 또 기분이 나쁘죠. 쿠빌라이가 조이의 참소를 듣고 우리 사신 왕창을 질책하다. 자, 안경공 왕창은 원종의 둘째 아들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원종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의 둘째 아들이죠. 네. 그 왕창이 돌아왔는데, 이제 그 왕창의 그 원종한 동생한테 쿠빌라이가 불만을 토로한 얘기가 나와요. 자, 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 지금 서경에 배치된 둔전의 군민을 모아 모두 귀환시켜주면 그때는 마땅히 피폐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3년 동안 농사에 힘쓴 다음에 옛날 고려 왕이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도 개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개경으로 돌아왔다고요? 안 돌아왔다고요?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둔전에 결국은 왜 개경으로 안 돌아오냐고 지금 쿠빌라이가 문책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김준이 이렇게 10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주인 제거했던 것처럼 똑같이 쿠데타를 당하는데 이면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자, 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면은 네. 진주 임시죠, 그러니까 쭉 더 읽어볼게요. 이면은 눈이 어떻게 생겼대요? 벌같이 생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징그럽죠? 벌이 눈동자가 흰자가 있나요? 그건 좀 대단한 뜻이네. 보통 눈동자가 까맣죠, 벌들이. 그리고 눈이 약간 이렇게 됐죠. 네. 이런 좀 눈이 좀 무섭게 생겼죠. 승냥이 같은 목소리. 승냥이는 이제 그런 늑대나 이런 이리 같은 짐승들이 있죠. 자, 그리고 뭘 잘했대요?
자, 힘이 세가지고 물구나무 뭔지 알죠? 물구나무를 선체로 뭘로 걸을 수가 있대요? 팔로 걸을 수 있고 거꾸로 걸을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좀 셌나 봐요. 혹은 이영다발을 어디로 던져 올렸대요? 좀 보통 인간은 아니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대장군 쫄병으로 있다가 그냥 몽골군 쳐들어왔을 때 공을 좀 세워가지고 대정이라는 말단 관직에도 올라간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임효후. 자, 이거 뭔 내용이죠? 바람핀 거죠. 이면의 부인이랑 임효우란 사람이 스통했대요. 개인적으로 통했대요. 바람핀 거죠. 그죠? 그랬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이면이 어떻게 했대요? 자, 이면은 임효우라는 사람의 부인이랑 또 바람을 폈대요. 이런 걸 무슨 바람이라고 하죠? 맞바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인간은 아니에요. 임효우가 유사의 고소 또 지 바람핀 건 생각 안 하고 임효우라는 사람도 그 이면을 고소했대요. 그러니까 유사해서 이면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김준이 어떻게 했대요? 그 사람됨을 장하게 여겨서 힘을 써서 구원하여 죄를 면하도록 하였다. 맞바람 핀 게 뭐 장한 일인가? 예. 근데 아무튼 김준이 이면을 좀 예뻐해가지고 이면을 좀 구했대요. 그리고 김준이 청거에서 낭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면은 항상 김준을 뭐라고 불렀대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좀 얼굴 두꺼운 사람들 있죠? 아무 데 가가지고 형님, 형님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 사람들. 예. 좀 그런 타입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준의 동생이었던 아까 김승준, 이름을 김충이라고 하거든. 김충을 뭐라고 불렀대요? 작은 아빠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네,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 이면은 김준과 함께 누구를 죽였대요? 최희를 죽인 뒤에 공신이 되었으며 여러 차례 옮겨서 충일부사가 되었고 김준이 권력을 장악한 후 위복을 마음대로 휘두르자 원종이 그를 꺼려하였다. 자, 김준이 최고 권력자가 된 후에 자기가 막 위세를 부리면서 왕을 놓고도 막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종이 김준을 좋아했대요, 안 좋아했대요? 꺼려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면도 무슨 일에선지 김준이랑 원래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다가 사이가 어떻게 됐대요? 사이가 벌어졌. 이게 사실은 다른 때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이면이 이제 김준 아들이랑 땅 가지고 소송이 붙어요. 땅 있죠, 땅. 근데 여기서 서로 땅을 안 뺏기려고 하는데 최고 권력자가 이때 누구였어요? 김준이었죠. 김준이 자기 아들 편을 들어가지고 이면 땅을 뺏는단 말이에요. 이면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면도 김준과 어떻게 된 거예요? 사이가 멀어지죠. 그래서 그가 마침내 김경, 최은동과 함께 누굴 죽였대요? 김준을 죽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자, 이면이 자, 같이 읽어보세요. 원종을 어떻게 했대요? 그렇죠. 자, 이 막상 자기가 이제 김준 몰아낸 다음에 이면이 이제 더 대범하게 그 고려 왕이었던 원종을 폐위한 다음에
원종의 동생이었던 안경공 왕창을 고려왕으로 새로 세운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면은 자, 여기서 권신이 누구예요? 나는 왕실을 위해서 김준을 제거했는데, 그죠? 내가 기껏 김준을 제거했는데, 원종이 김경등과 모의하여 또 누굴 죽이려고 하고 있대요? 자신 이면을 죽이려고 하고 있대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당할 수 없으니 내가 원종을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도로 쫓아내버리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하였다. 계속 읽어보세요. 제추들이 네, 이면이 자, 그러니까 이면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신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장룡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손위가 뭘까요? 손위? 고려는 지금 왕건부터 왕씨의 고려죠. 그죠? 이면한테 왕자리를 넘겨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이면이 그 왕이 될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참지정사 유천우란 사람은 그걸 찬성했대요, 반대했대요. 반대했대요. 이때 분위기가 이면이 왕이 되는 거에 다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면 이면이 넙죽 받았겠죠, 왕자리를. 근데 이면이 어떻게 했대요? 왜 결정을 못했을까요? 그것도 있었고 분위기가 이면밖에 이 얼마 뭐 별로 건덕지도 안 되는 인간이 갑자기 왕이 된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이거에 찬성을 안 한 거예요, 대부분.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이 원종을 폐위하고 그 원종의 동생이었던 왕창을 고려 왕으로 세워요, 새로. 자, 근데 원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 만나고 왔던 사람이죠? 후빌라이를 직접 만나고 온 사람이죠. 그죠? 자, 이 원종이 폐위됐다는 소식이 몽골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몽골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원종이 왜 폐위가 됐어? 자, 이걸 물어보는 사신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몽골에서 이렇게 무섭게 이걸 물어보면서 원종이 왜 폐위됐는지 이걸 물어보러 오니까 결국은 얼마 안 있다가 원종이 다시 복위가 돼요. 자, 그리고 이면은 이 과정에서 몽골이 자기를 오라고 할까봐 아니면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공격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등에 종기가 나요. 이걸 등창이라고, 종기가 뭔지 알아요? 터지면은 피나는 그런 이런 피고름 된 거죠. 이 등창이 나가지고 이면은 결국은 최고 권력자가 된 지 2년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 시절은 종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살기가 어려웠죠. 그 종기가 나면 그 종기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 터트려서 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째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고름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요즘은 메스 같은 걸로 긁지만 옛날에는 긁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짜는 거예요. 그게 짜고 짜가지고 그 안에 그 뿌리까지 다 나와야지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짤 때 고통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그거 어설프게 짜거나 아니면은 손톱 이런 데 균이 있는데 그거 잘못해서 균이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요즘은 항생제나 페니실린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만약에 종기나 이런 게 한번 잘못 나면 죽는 거예요. 그쵸. 천연두는 이제 좀 그 전염성이 있는 그런 극박 긁는 그런 병이고 이제 너희 아마 살다 보면 또 그런 거 좀 나기도 하고 할 텐데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럼 종기 등창 이런 게 나면은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이면은 요 당시에 죽게 되고 이때 아무튼 원종이 폐위되고 복이 되는 과정에서 몽골 쪽에서 원종이 다시 몽골 그 칸을 만나러 올 거를 요구를 해요. 자, 그래서 원종이 이때 다시 몽골로 가요.
그리고 이면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임유무가 잠깐 동안 최고 권력자가 돼요. 자, 원종이 몽골에 가가지고 자,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다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번에 원종이 돌아올 때 강화도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개경으로 갔을까요? 개경으로 가요. 자, 이제는 무신집권자들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임유무란 사람이 원종이 개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면 우리 끝인데? 자기 아버지가 넘겨준 삼별초 궁권을 이용해가지고 원종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원종이 개경에 돌아오자마자 개경으로 돌아오자마자 부하들에게 명령한 게 삼별초를 해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동안 최후 때 만들어진 삼별초가 계속 무신 정권의 그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무신 집권자들의 힘이 돼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삼별초를 해산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임유무가 죽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는 강화도에서 드디어 나와가지고 개경에 환도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삼별초 일부가 해산하긴 했지만 일부는 여기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최후 때 삼별초가 만들어진 이래로 삼별초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무신 집권자들의 칼과 방패가 돼줬는데 갑자기 해산하라고 하니까 실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삼별초들이 해산 명령에 모두 다 찬성했을까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부 해산에 반대한 삼별초들이 이 강화도를 기점으로 처음에는 방어를 하려다가 이 강화도는 아무래도 방어할 면적이 넓기도 하고 지금 고려 수도 개경이랑 너무 가깝죠. 자, 그래서 당시 삼별초를 이끌던 리더들이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자, 강아지 유명한 섬. 강화도가 여기 인천에 있으면은 그죠. 이 진도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돗개 들어봤죠? 네. 자, 그리고는 이 진도에서 왕족이었던 승화후 온, 그러니까 왕온이죠. 이 왕온을 새 왕으로 세워가지고 새로운 그 고려 정부를 또 하나 또 세운단 말이에요. 자, 개경에 있던 원종은 이거 두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개경에 있던 원종과 원종을 지지하는 몽골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이 삼별초랑 전쟁을 벌이죠. 여기서 여몽연합군 할 때 여는 어딜 뜻해요? 여. 고려죠, 고려. 몽은 어디에 몽? 몽골이죠. 당시 삼별초를 이끌었던 리더는 배중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진도에서. 자, 삼별초가 꽤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은 여몽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진압이 된단 말이에요. 자, 배중손도 죽고 진도도 여몽연합군에게 넘어갔는데 삼별초 부대가 끝끝내 저항을 하면서 제주도로 가. 제주도로 갔던 삼별초를 이끌었던 부대장은 김통정이라는 사람, 그리고 제주도. 결국은 이 제주도로 간 삼별초 부대도 끝까지 저항하다가 여몽연합군에게 최종적으로 다 진압이 되죠. 자, 그러면서 삼별초의 항쟁은 사실상 끝이 나고 이제 고려는 완벽하게 개경으로 돌아와서 몽골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몽골이 중국을 지배한 다음에 세운 나라 이름이 뭐라 그랬죠? 원나라였죠. 그래서 요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부터 원나라에 이제 머리를 숙이는 요 시기를 고려사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원간섭기라고. 자, 근데 쿠빌라이라는 사람은 이 고려 정복한 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고려 옆에는 여기 섬나라가 하나 더 있죠.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있죠, 일본. 자, 일본으로 우리 원정을 가야겠으니까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려로부터.
자, 그래서 배를 만드세요 해서 그 배를 만들고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정동 행성이라는 기구예요. 원종은 내키지 않았어요. 지금 저 일본 건너가려면 태풍도 너무 심하게, 그냥 비바람도 지금 많이 불고 파도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저 일본 건너갈 수 없습니다라고 둘러댔는데 몽골 그 쿠빌라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가지고 계속 고려에게 푸시를 넣어서 고려가 결국은 여몽연합군이 타고 갈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 번 건너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불었을까요? 태풍이 불어요. 자, 그래서 여몽연합군이 탄 배 10척 중에 9척 정도가 뒤집어지면서 자, 대부분의 고려랑 몽골 군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정은 성공 실패? 실패. 자, 두 번째 원정. 고려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쿠빌라이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배를 만들어가지고 원정을 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태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도 또 이 배가 다 뒤집어지면서 고려랑 몽골의 군대가 거의 상륙을 못해요. 자, 그래서 두 번의 침략 모두 일본은 이거를 막아낸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 불었던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엄청 고마운 바람이죠. 그죠? 자기들 신이 내려준 바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신이 내려준 바람, 신풍. 이 신풍을 일본어로 읽으면 일본 사람들 기도할 때 신님 할 때 카미사마 이렇게 얘기하죠. 카미가 일본어로 신이에요, 신. 성격하시는 그죠? 풍은 바람은 카제죠, 카제. 그래서 그 자석을 놓죠. 그죠? 이누야샤라는 만화 알아요? 그 개질망 맞아요. 바람의 상처 하죠. 바람의 상처라는 그 기술 있잖아요. 주인공이 쓰는. 그 일본어로 하면 카제노 키즈 하잖아요. 바람의 상처 하죠. 카제가 바람이에요, 바람. 자,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 태풍은 신이 내려준 바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을 지켜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 1940년대 42년 자석을 그쵸.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죠. 미국의 그 하와이를 공격해서 그쵸. 진주만을 습격해가지고 당시 막 미국에게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 일본을 떠나가지고 하와이로 날아갔던 그 비행기가 이제 하와이까지 날아갈 연료는 있었는데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연료는 없었어요. 그럼 연료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돌아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 그 비행기들이 일본을 떠나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그 미국 함대에게 돌격해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살 특공대 이름이 카미카제 부대였어요. 과거에 몽골이 일본을 쳐들어왔을 때 태풍이 불어서 우리를 지켜줬듯이 너희가 이제 저 미국 함대에게 자폭을 해가지고 그때 그 신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일본을 지켜달라 이거. 그래서 그 부대 이름이 카미카제라고 붙었죠. 자,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두 번에 걸친 원정은 다 성공 실패? 실패로 끝이 난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 원정은 결국은 중단이 되고 이 정동행성이란 기구는 일본 원정에 실패했지만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고려에 남아있으면서 고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기구로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려 사람들이 뭘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다루가치라는 관리들이 파견돼요. 여기서 치라는 말은 몽고어예요. 예를 들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장사치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라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예전에 벼슬한다고 했죠. 벼슬아치 들어봤어요? 여기서 이 치라는 말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다 몽골어예요. 요 시기를 원간석기라고. 그래서 전에는 없던 몽골 스타일이 고려에 유행하게 되는데 그거를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몽골풍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너희 고기를 이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끓이면 육수가 나오죠. 거기다 파랑 이런 거 후추나 소금 같은 거 뿌려가지고 먹는 음식 뭐예요? 설렁탕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설렁탕이 원래 한국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아니에요. 요 원간석기 때 그 몽골 사람들은 말이랑 소랑 이런 것들을 기르고 잡아먹고 하잖아요. 사냥 다니고. 그 짐승들 내장이나 아니면 짐승 고기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끓여서 육수 내서 먹는 그런 음식 스타일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소주 같은 거. 요즘 소주랑은 좀 다르지만 발효시켜가지고 먹는 소주 같은 것들도 몽골인들이 먹는 그 독한 술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때 고려에 들어오게 돼요. 자,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게요. 몽골풍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